부산시가 해운대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개발 예정지에 들어선 방산 공장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토양을 복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기 실탄을 생산하는 풍산 부산공장. 그린벨트에 있는 국가보안시설로 첨단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공장 토양을 조사했는데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항목은 TPH, 석유계 총 단화수소로 기름 성분의 물질입니다. 킬로그램당 1,709mg으로 기준치를 2배 이상 넘습니다. 그린벨트인 풍산공장 토양 오염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장 내 기름 탱크 부근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염물질이 우려 기준을 넘는 지역에는 토양 정밀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토양오염법에 따라 관할 해운대구청은 올해 4월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깊이, 그다음에 그 농도가 정확하게 어찌되는지 그걸 한 3개월 동안 실시를 했고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토양 정화 명령이 나갔거든요. 시민환경단체는 부산시가 토양 오염 사실을 알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한다면서 정화 작업을 마칠 때까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차를 지금 신속하게 밟겠다라는 것은 토양 오염 문제를 간과하거나 또는 생략하겠다라는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으로부터 하얄리아 부대 땅을 넘겨받을 때도 토양 오염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불과 8년 전의 일입니다. 이 센텀 2지구 조성 사업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이렇게 토양 오염으로 적신호가 켜진 센텀 2지구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산시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인데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노준철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센텀 2지구 예정지와 풍산이 정확히 어디쯤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텀 2지구는 해운대 반여 반송 석대동 195만 제곱미터 규모로 센텀 1지구, 기존 센텀시티보다 1.7배 더 큽니다. 이 예정지의 101만 제곱미터, 즉 절반 이상이 주식회사 풍산 땅입니다. 그러니까 풍산 땅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센텀 2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체 풍산 땅은 국가보안시설인데다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사업의 첫 단추인데 앞서 보셨듯이 풍산 땅 토양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식회사 풍산이 지난 1982년 방위사업을 조건으로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공장 땅입니다. 탄피 제작 공장과 창고 등 나지막한 건물 30여 개를 떼고는 전부 숲입니다. 사실상 땅 전체가 그린벨트인 풍산. 이렇게 개발 행위가 제한된 풍산 땅의 그린벨트를 풀어 센텀 2지구를 조성한다는 게 부산시 계획입니다. 환경평급 등급 1, 2등급지가 55.3%가 되는데 실제 현장 실사를 해보면 13.3% 정도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런 이제 산을 넘을 수 있는. 하지만 사업 추진은 첩첩산중입니다. 국가보안시설 1급인 땅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까지 국내 어느 자치단체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풍산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는데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산시의 그린벨트 총량 여부는 13.78제곱킬로미터, 풍산 땅이 1.8제곱킬로미터니까 그린벨트 남은 양의 13%를 한꺼번에 써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결정적으로 풍산 땅 토양 오염이 확인돼 현장 정밀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어쨌든 현재는 2등급지다. 이거를 일단 고치고 오라. 바르고 오라. 모든 지역마다 우리가 현장 실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안 끝내 아예 상정되지도 못했어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시작한 부산시의 센텀 2지구 조성 사업. 뜻밖의 악재를 만나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센텀 2지구 조성과 관련한 심층 리포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센텀 2지구 사업의 시작은 땅을 확보하는 것인데 전체의 절반이 넘는 풍산 땅을 사들이지 못하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KBS 심층 취재팀이 땅 매입 보상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1조 원 가운데 무려 절반이 풍산 땅 매입에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상금을 놓고 풍산도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만약 풍산과 주변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곳은 센텀 2지구로 천지개벽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돈은 모두 1조 6,400여억 원. 이 가운데 땅값 보상금은 2016년 말 기준 9,95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절차가 순조롭다면 내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풍산에 줘야 할 보상금은 4,895억 원,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도입할 보상금 책정 방식은 감정평가, 즉 그린벨트 해제 이후 풍산 땅값이 치솟더라도 부산시는 실거래가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 이전 감정평가액으로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비가 설정돼가 있는 그런 용도 지역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지비 해제로 인한 그런 이제 시가상승분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풍산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부산시가 물밑 제의한 1조 2천여억 원도 거절했는데 5천억 원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방시장 시절에 1조 원 정도의 반값 보상비하고 이전 2천억 정도, 수목 보상비하고 각종시설물 보상비 약 1천억. 그때도 그게 작다고 사업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보상금 5천억 원만으로도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의 특혜를 받아 230억 원 헐값에 사들인 땅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또 다른 특혜를 얹어 5천억 원의 보상금을 쥐어준다는 건 2중, 3중 개발이익 특혜라 비판합니다. 몇십 년 동안 생겼던 그 이익도 독점적으로 그 이익을 누렸고 토지 가격도 아주 싼 값에 매입을 해서 지금 2000%가 넘는 그런 토지 보상액을 받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상금 규모가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부산시와 풍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앞으로 이들 3자 간 한바탕 여론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센텀 2지구 사업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풍산 부산 공장 땅은 과거에도 수차례 개발의 입김이 불었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각종 개발설과 특혜 시비가 얽히고 설킨 풍산 땅의 역사를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은 국가 방위 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풍산에 지금의 부산 공장 땅을 팔았습니다. 20년간 방위 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230억 원이란 헐값에 넘겼습니다. 풍산그룹 류진 회장의 가계도를 보면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명확해집니다. 류 회장은 전두환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 씨의 사위입니다. 또 그의 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 씨의 전 남편입니다. 이 땅은 2004년 당시 전체의 절반인 69만 제곱미터가 그린벨트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며 해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어 2008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에 풍산 땅 개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그 이듬해 동구장 개발설과 함께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2008년도 부산시에 동구장을 제안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약 3배 정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그린벨트 외지역, 그러니까 저희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평당 3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법적 문제와 특혜 시비로 진전을 보지 못한 땅 개발은 2014년 서병수 전 시장의 당선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5년 서 전 시장은 부산도시공사와 풍산이 참여하는 3자 간 양해 각서를 맺고 개발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센텀과 반려 첨단 산업단지
이어가는 그런 이제 아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렇게 되면 100만 평이 넘어가는 어떤 산업단지가 공영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풍산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풍산의 개발을 이렇게 하자고 된 사항들은 아닌 것이고 부산시의 전체적인 발전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하지만 다른 산업단지와의 중복 투자 등의 문제로 올해 초까지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거돈 시장 당선 이후 정부의 혁신 성장 투자 사업에 포함되며 다시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지역의 사업 수요를 외부 기업이 아닌 지역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탈피하겠다고 공약한 오거돈 집행부가 센텀 2지구 사업을 이어가는 건 뜻밖이란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의 명분이 일자리 창출로 바뀌긴 했지만 땅 개발을 둘러싼 특혜 시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부산시가 추진하는 센텀 2지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센텀 2지구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수요조사 자료입니다. 첨단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충분한가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KBS 취재 결과 부산시가 했다는 수요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습니다. 이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센텀 2지구 첨단 산업단지의 입주 수요 업체에 포함된 곳입니다. 어떤 첨단 업종인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쫀디기 사먹 갔죠. 쫀디기하고 과자를. 예. 옛날 과자를 주로 만드는 식품 제조 공장입니다. 부산시는 이곳을 연구개발업과 의약품 제조업, 즉 지식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입주 수요 업체에 이름을 올린 또 다른 업체를 찾았습니다. 도로안전시설하고 건설업체 기타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제조업체를 부산시는 첨단 산업체로 규정했습니다. KBS 취재진이 센텀 2지구 첨단 산단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업체들을 확인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제조 공장 같은 첨단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업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센텀 2지구 입주 의향 업체 목록입니다. 금속과 전기, 기계 등 각종 제조업이 모두 첨단 산업 업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입주 희망 전체 면적 1,200여 제곱미터 중 이런 첨단 산업의 면적이 909제곱미터로 74%를 차지합니다. 과연 수요 조사는 제대로 진행된 걸까?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부산 진구의 한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회사 이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회사가 이전한다고? 이 센텀에 저희 아닌데.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제출하는 게 없어서. 부산시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6,600제곱미터, 그러니까 옛 평수 기준으로 2,000평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3,000제곱미터, 즉 7,000평을 입주 희망했다는 부산관광공사는 황당하다는 입장. 없어야지. 전혀 없는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일단은 1순위고 얘기 계속 있을 건데 없어요. 돈도 없고. 목록에 있는 업체의 상당수가 비슷한 반응입니다. 해운대 센터? 아닌데. 여기 센터 너무 멀어서 안 돼. 잘못 찾아오셔야 될 것 같다. 센텀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누가요? 아닌데. 저희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주 수요율은 215%. 다시 말해 전체 입주 면적이 100이라면 2배가 넘는 규모로 입주 신청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로 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업종 뭐 우선적으로 배려돼 있구나. 경쟁적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자 공장을 지식산업으로 규정하고 업체는 알지도 못하는 가짜 입주 의향서를 밀어넣고 부산시의 입주 수요 조사는 말 그대로 엉터리였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수요 조사가 엉터리였나 봤더니 조사 과정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부산시는 정부의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준철 기자입니다.
입주 의향서를 낸 것으로 돼 있는 업체들은 하나같이 협동조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같이 추진을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KBS 취재 결과 지역 중소기업 연합체 성격의 한 협동조합에서 일괄 입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별 의견을 묻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회원사 전부를 입주 의향 업체 명단에 포함시킨 겁니다. 부산시와 해당 협동조합이 입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짬짬이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지가 모자라니까 땅을 좀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어. 건의를 하면서 각 회원사에서 필요한 양을 이야기해보라 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전달해놓은 상태지. 당연히 수요조사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입주하겠다는 확약서 같은 걸 받지 않는 이상 그냥 뭐 입주 의향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수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좀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정부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심사 때 이 수요조사 자료를 주로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모은 자료를 정부가 좋게 봐줄 리 만무합니다. 나중에 그것도 이제 위원들이 판단합니다. 1인 제조업이 무슨 여기 많느냐, 첨단이 많느냐, 이건 공예라든지 혹시 그런 업체가 아니냐. 부산시는 우선 이달 말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끌어낸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 현재로선 둘 다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센텀 2지구 예정지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교통점수가 F점으로 떨어져 주변 간선도로에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는 연구 보고서를 KBS 심층 취재팀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주변 교통 대란을 막으려면 센텀 2지구 진입도로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데 부산시는 이런 보고서를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센텀 2지구가 생길 경우 관문이 될 반려농산물 시장 앞 수영 강변대로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해운대 방면 자동차 행렬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각한 지정체에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동래구와 기장군을 연결하는 주변 반송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직진 좌회전 할 것 없이 다 교통이 막히고 신호 한 번만에 통과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이 심하고 KBS가 입수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센텀 2지구 사업 타당성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센텀 2지구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먼저 709억 원을 들여 1.9km의 석대로를 신설해 외부 순환도로와 연결하고 또 330억 원을 들여 기존 반여로를 800m 연장해 기존 센텀시티와 잇도록 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3,200억 원을 확보해 6.38km의 해운대 신시가지 연결도로를 새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진입도로 3개의 총 사업비는 4,239억 원입니다. 보고서는 진입도로 3개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대로 센텀 2지구를 조성한다면 현재 출퇴근 시간대의 D점인 교통서비스 수준이 F점, 최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통서비스 수준은 교차로 혹은 간선도로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도를 A부터 F까지 점수화한 지표인데 F점이 예상되는 센텀 2지구. 진입도로 신설을 포함한 교통체계 대폭 개선이 선결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시속 10km 뭐 이런 식으로 나빠진다면 서비스 수준 F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와서는 교통 유발 효과가 상당하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은 교통 대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부산시가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진입도로 국비 지원액은 고작 1,115억 원. 보고서가 제안한 진입도로 공사비의 26%에 불과합니다. 부산시는 진입도로 3개를 모두 신설하기보다 주변 도로의 확장이나 정비 등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고서 지적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진입도로 구상하는 게 되네. 1,115억 원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 규모로 봐서는 충분한 규모고 예산이고 그렇게. 그럼 큰 교통난은 없을 것이다. 예. 도로는 뒷전. 일단 개발부터 하고 보자는 지금까지 산업단지 개발 행태가 도심 산업단지인 센텀 2지구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센텀 2지구 조성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는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 이전 문제입니다. 1,000명이 넘는 상인들이 일하는 시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데 여태 부산시는 상인들과 협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 장소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0년 12월에 문을 연 해운대구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15만 제곱미터 크기의 시장에는 400여 개 점포, 상인 1,300명이 일합니다. 하루 평균 손님은 12,000명. 이 거대한 시장이 이사를 가야 할 처지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센텀 2지구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보면 단지의 가장 앞쪽, 그러니까 중앙도로와 거의 맞닿은 이곳 도매시장 터에 단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물을 짓습니다. 시장을 옮기지 않고는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상인들과 단 한 차례의 논의도 갖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반대를 합니다.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에서 어렵게 지금 이 자리를 잡아난 상태인데 뭐 몽청에도 없었고 산단하는 이 센텀 들어선다고 일방적으로 이번에 뭐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킨다고 하는 이 자체는 여기 종사자는 안정이 없다는 얘기죠. 더욱이 현재로서는 이전 후보지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 용역에는 경제성과 후보지가 포함됩니다. 반대가 한 70-80% 이상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될 때 그분들하고 협상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더라도 상인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농산물 같은 건 안 가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보내려 하면 어쨌든 도상비에 대한 또 편차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기면 단가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전하지 않겠다는 상인들과 이전시키겠다는 부산시가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으로선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슬입니다. 네, 센텀 2지구 첨단 산업단지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센텀 1지구, 즉 지금의 센텀시티처럼 주거단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만든 센텀 2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확보해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7월 부산시가 발표한 센텀 2지구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수영강이 흐르는 중앙도로 앞쪽으로 상업용지가 배치돼 있고 그 뒤로 산업단지의 핵심부인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가장 뒤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도로망과 연계된 곳에 산업지역을,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 주거지역을 배치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지난해 3월 부산도시공사가 용역을 맡겨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눈에 띄는 부분은 주거용지 구역입니다. 산 쪽으로 붙어있던 주거와 주상복합 용지가 노른자 땅인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신 첨단 산업단지의 핵심인 산업단지는 단지 중턱에서부터 가장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평가서가 밝힌 토지 이용 계획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산업용지는 상업지역과의 공간적 분리를 위해, 상업용지는 공동주택과의 연계가 수월하게 배치했다는 것.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용지가 다용 용지가 이제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쉬운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가보안시설 부산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보안시설 문제 또 거기다 지비 문제 그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어가지고 산업단지의 실효성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부산시가 구상하는 센텀 2지구에는 게임,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와 융복합, R&D 등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와 융합 부품까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첨단 산업을 망라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대표 IT지구로 자리 잡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KT와 CJ 등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유망 벤처기업이 입주하기로 했고, 의료산업 중심지가 된 충북 오송의 생명과학단지는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선정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지금 하고 별도로 바이오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 맞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선점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후발주자가 좀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 뺏긴 첨단 산업의 주도권. 대형 산업단지를 지어서 백화점식 업체 유치에 나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점진적인 개발 방식을 취해지는 게 오히려 이제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는 늘 하듯이 수도권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넓은 땅에 대단히 단지 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개발하려다 보니 생기는 후유증이죠. 철저한 입지 분석과 구체적인 도시계획 없는 장밋빛 청사진의 종착지는 난개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고 입체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센텀 이지구 관련 기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 산하 건설회사인데요. 최근 손을 댄 주요 개발 사업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빚만 늘었는데요. 센텀 이지구 역시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자입니다.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비 4조 원 규모의 오시리아 관광단지. 지난 2005년 관광단지로 지정돼 쇼핑몰과 골프장 등은 들어섰지만 아직 10개 구역 49만 5천 제곱미터가 미분양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에 잇단 민간 사업자 선정 실패, 그리고 푸드타운 분양 비리까지. 그동안 부산도시공사의 무책임한 사업 관리로 인해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언제 완공될지 지연의 지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한 해운대 관광 리조트 사업. 해운대 해수욕장 앞 6만 6천 제곱미터 금싸라기 땅을 건설업자 이영북의 LCT에 2,336억 원이란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LCT 비리의 단초를 부산도시공사가 제공한 셈입니다. 여론 문매를 맞았고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 일대 1,170만 제곱미터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사업. 부산도시공사가 15%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적자를 메꾸기 위해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에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란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원래 부산 중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산단을 개발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걸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도시공사가 이번에 추진 중인 센텀 2지구. 예상 총 사업비가 1조 6,400여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용지비와 용지 부담금, 즉 땅값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돈만 1조 610억 원. 부산도시공사는 어떻게 이 돈을 조달할까? 이번에도 역시 빚을 내야 합니다. 도시공사는 내년에 공사채를 발행해 우선 1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빚잔치에 회사 빚은 늘어만 갑니다. 올해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110%로 안정적인 상태. 그러나 내년에 공사채를 발행하면 171%로 증가합니다. 또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52개 사업에 투자비가 겹치는 2024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250에서 260%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부채는 2024년에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행안부 기준은 충분히 준수가 되는 수준입니다. 계속된 사업 실패와 비리로 부산 시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준 부산도시공사. 이번 센텀 2지구 사업은 시작부터 갖가지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더 깊은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네, KBS 뉴스는 오늘로 8일째 센텀 이지구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침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뿔난 시민들이 센텀 이지구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면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부산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 환경 노동단체가 부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주먹구구식 사업 준비에서 토양오염, 난개발 우려, 특혜 시비에 이르기까지 이들 단체는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센텀 2지구 시민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시가 정경유착 재벌 특혜 개발은 청산하지 않고 여과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을 짓밟는 짓이며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사업 예정지의 섣부른 그린벨트 해제부터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방문단을 꾸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의 국토교통부를 찾아 항의하고 국토부 고위급 간부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이현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센텀 2지구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이라며 부산시를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위원회급의 모임을 만들어 센텀 2지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센텀 2지구와 관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적지 않은 문제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토론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센텀 2지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감시와 견제에 눈이 생겼습니다.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업 진행은 어렵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땅을 개발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기 마련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센텀 2지구 개발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KBS 심층 취재팀이 사업 예정지 일대의 토지 소유주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그린벨트 안팎의 350여 개 주소 가운데 소멸되거나 통합된 곳을 제외한 240개 번지 주소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사학법인의 토지 소유. 영산대 학교법인인 성심학원이 개발 예정지 바로 인근에 22만 제곱미터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국 총장 일가는 개인 명의의 토지도 갖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성학원은 47만 제곱미터 땅이 있습니다. 금정구 김세연 국회의원은 19,000여 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고 부산의 한 전문대 부동산학과 전 교수와 해운대 구의원 출신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토지 한 곳의 공시지가 변동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07년 제곱미터당 10만 4천 원이던 게 불과 1년 새 3배로 급등했고 그 뒤로도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49만 4천 원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5배 뛴 겁니다. 가격이 급등한 2008년은 서병수 전 시장이 센텀 2지구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기입니다. 센텀 2지구 개발 계획으로 예정지 일대는 땅 투기장이 따로 없습니다. 매수 대기자까지 생길 정도로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올 한해 풀린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전화 문의도 많고요.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원래 보고 있던 분들은 바로바로 소진을 하는 거죠. 대기자들이 있다는 거죠. 대로 하나를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줄지어 생겼습니다. 부동산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2개, 3개 생겼잖아요.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다가 갑자기 막 센텀하고 하니까 막 생기더라고요. 특히 그린벨트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이 바로 인접한 주택단지의 경우 개발 계획이 구체화된 약 3, 4년 전과 비교해 2배가량 가격이 올랐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평당 1,500, 1,700 내라 하고 매매가가 그때 당시에는 만 800 정도, 900 정도 나가던 것이 많이 올랐죠. 산업단지의 입주 의향을 밝힌 일부 업체마저 입주에 대한 기대보다 시세 차익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은 쓰고 조건이 안 맞을 것 같으면은 일단 받아가지고 부자 차원에서 갖고 있어요. 개발이익이 있으니까. 부산시에 강제 수용되는 그린벨트 지역 토지 소유자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수용위원회인가 뭐 대책위원회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수용을 당하면 우리가 그러면 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 1조 6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는 벌써 불이 붙었고 어김없이 토지 보상 갈등도 예고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1990년대 수영 비행장 땅입니다. 117만 8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곳을 개발한 게 바로 지금의 센텀시티입니다. 당초 개발 목적은 지식정보통신과 방송, 영상, 국제 비즈니스, 문화 등을 갖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식산업센터 17개, 공장 건물 14개가 들어섰지만 첨단산업단지라고 말하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하는 기업이 오지 않자 다급해진 부산시는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꾸고 또 바꿔 건설사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결과 산업시설은 줄어들고 주거와 상업시설만 늘어났습니다. 비슷한 목적을 내세워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센텀 2지구,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센텀시티 실패의 교훈을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센텀시티입니다. 수영강변을 따라 최고 51층, 고층 아파트 20개 동이 가득 들어섰습니다. 백스코 주변에도 최고 51층의 주상복합, 44층짜리 오피스텔이 우뚝 솟았습니다. 이렇게 센텀시티에는 주거용 고층 건물 36개 동, 7,7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주거, 상업단지로 잘 알려진 센텀시티. 이곳이 본래 산업단지로 개발됐다는 사실은 서서히 잊혀지고 있습니다. 잘 살고 부유한 그런 부촌 동네 같은 이미지가 좀 떠오르죠. 큰 백화점이 둘이나 있고 그래서 쇼핑하기 좋고요. 안에 문화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주말에는 아이들하고도 자주 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토지 이용 계획의 잦은 변경, 그리고 이를 제재할 관련 법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센텀시티 분양이 잘 되질 않자 부산시는 2006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4차례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동안 상업 업무 시설 용지가 13.5%에서 19.3%로 증가했습니다. 고층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나 산업시설 용지는 부족했습니다. 만약 관련법이 개정된 2007년 10월 이후였다면 산업시설 용지를 40% 이상 넣어야 했지만 당시는 법 적용을 받기 전이라 산업시설 용지는 21만 제곱미터, 전체의 17.9%에 불과했습니다. 분양이 어려운 산업용지를 굳이 더 넣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용도 변경들이 자꾸 일어났고 당초 목적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센텀 2지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부산시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분양 면적의 40% 이상을 산업용지로 배정하기로 계획했다며 센텀시티와는 다를 것이다. 이번엔 믿어달라고 말합니다. 센텀 2지구는 센텀시티의 그 약점을 산업용지 불lok한 산업 약점을 충분히 보완을 하고 땅 장사, 지금 땅 장사 표현이 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계획을 할 것입니다. 센텀시티의 화려한 겉모습, 알고 보면 부산시의 철학과 의지의 부재가 낳은 기형물일 뿐입니다. 이번 역시 철저한 준비 없이 시간에 쫓겨 또 성과를 내기 위해 일단 짓고 보자는 전략이라면 센텀 2지구에서도 똑같은 실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센텀 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결국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인 그린벨트 해제가 이번에 또 보류됐기 때문인데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센텀 2지구 예정지에 그린벨트를 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 보류. 이렇게 세 차례나 심의에서 보류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1, 2차 심의에서 그랬듯 그린벨트 내 환경평가 등급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뭐 그런 걸 보고
어쨌든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 현재 자료만 가지고 조금 결정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센텀 2지구 현장 실사를 한 뒤 그린벨트 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류 결정의 공식적인 이유는 환경평가 등급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한 센텀 2지구 시민대책위원회는 그린벨트 해제 보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개발 강행 중단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풍산이라는 특정 기업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주는 특혜 사업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는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급한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1조 6천억이라는 막대한 부산 시민의 세금을 쓰는 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성을 부산 시민에게 널리 호소하고 시장님, 의회, 민주당 모두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 센텀 2지구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첫 관문에서 3차례나 탈락하며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네, 센텀 2지구를 당초 청사진처럼 제대로 된 산업단지로 만들려면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는 기본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꼼꼼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졸속 개발을 강행하는데도 지역구 의원은 자신의 공약마저 뒤집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풍산 이렇게 3자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센텀 2지구 사업은 닻을 올렸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임기 중 다른 어떤 사업보다 여기에 애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준비는 허술했고 이는 졸속 개발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사업은 표류하게 됩니다. 꺼져가던 불씨를 살린 건 뜻밖에도 오거돈 현 시장입니다. 김해공항 확장한 백지화부터 BRT 급행버스 체계 공사 중단, 북한 오페라하우스 건립 재검토까지 서병수 전 시장의 색깔 지우기에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임 시장이 세운 센텀 2지구 사업의 부실한 뼈대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도 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향후 인근에 센텀 2지구를 조성해서 8만 4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은 오락가락 말만 바꾸고 있습니다. 해운대 을 윤준호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후보 시절 센텀 2지구 사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주거촌으로 전락한 센텀시티의 실패를 잊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반여 반송 도시 첨단 산업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저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보궐선거에 나온 그는 말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첨단 산단을 조속히 완공하겠다. 풍산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 센텀 시티 개발을 비롯한 균형 개발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공표한 센텀 2지구 일자리는 8만 4천 개,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효과는 27조 원, 장밋빛 전망만 가득합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센텀 2지구 사업 추진 과정의 검증이나 조정, 공론화 절차도 없이 부산시든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임기 안에 뭔가 이루겠다는 욕심에 젖어 무리한 개발을 강행하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KBS가 최근 계속해서 보도해드린 센텀 2지구 개발 논란의 중심에는 노동자 탄압이라는 불편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풍산 부산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투쟁 이야기인데요. 풍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이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센텀 2지구 예정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방위사업체 풍산 부산공장. 2010년 풍산그룹은 이곳에 함께 있던 계열사 풍산 마이크로텍을 매각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풍산마이크로텍 사측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노조원 58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노사 갈등의 시발점이었습니다. 3년 뒤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해고자들이 복직한 이후인 2015년 원인 모를 화재로 부산 공장이 불에 타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사측은 경기도로 공장까지 이전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은 현재 강제 휴업 상태. 회사 매각부터 정리해고까지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개발을 반대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특혜성을 제기한 노동조합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노동조합의 저항과 투쟁을 통해서 또 시대적으로 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희는 보죠. 센텀 이지구 사업 주체인 부산시는 노사 분쟁을 적극 중재하기보다는 이중적 행태로 오히려 갈등을 키웠습니다. KBS가 확보한 2015년 부산시 내부 보고서를 보면 노조와의 면담에서는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가 사측 면담에서는 집회 시위를 막겠다고 대응하는 등 모순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현 오거돈 집행부가 그간의 노조 탄압을 모른 척한 채 특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2달이 넘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정당명과 시장 이름만 바뀌었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건 센텀 이지구 사업이 원래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KBS는 3주째 센텀 이지구 개발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부산시가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상당수 인정했습니다. 보도 이후 센텀 이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또 부산시의 해법은 뭔지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센텀 이지구 사업의 첫 단추인 그린벨트 해제. 하지만 지난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린벨트 해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특별소위원회를 꾸려 이르면 다음 달 현장 실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위원들에게 땅 대부분이 그린벨트 기능을 이미 상실한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특히 풍산 부산 공장 땅은 생태 1, 2급지 자연 녹지가 전체의 12.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KBS 취재로 드러난 풍산 땅의 오염.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2항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풍산의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풍산은 다음 달 중순 무렵 오염 토양 복구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책정한 풍산 땅값 보상금은 4,895억 원. 부산시는 그린벨트 해제 전 감정 가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다는 점을 널리 알려 특혜 시비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풍산이 반발하면 행정소송을 감수하고 강제 수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가 밝혀낸 센텀 이지구 입주기업 엉터리 사전 수요조사. 부산시는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조사를 다시 해 전략 첨단 산업 위주로 유치업종과 기업을 새로 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주변 교통 대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교통 대책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정체는 불가피하더라도 교통 대란은 막겠다고 부산시 등은 약속했습니다. 센텀 이지구가 센텀시티처럼 아파트 숲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산업용지는 물론 복합용지에도 첨단 기업을 입주시켜 전체 분양 면적의 53% 이상을 순수 산업 공간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당장 이렇다 할 해법이 없는 반여 농산물 시장 이전 문제. 부산시는 다음 달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농산물 시장 이전 대상지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부산시가 앞으로 센텀 2지구 개발에 어떤 방향의 청사진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부산시 이준승 일자리 경제실장과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휴 때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제가 보류됐습니다. 벌써 3번째 보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예, 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번 심의에서 통과되었으면 매우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국토부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특별소위원을 만들고 현장 실사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장 실사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연내에 차질 없이 그린벨트 해제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센텀 2지구 관련 뉴스를 지금 3주 연속 계속해서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다 비판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KBS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 센텀 2지구 개발이 매우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네. 처음부터 오해가 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다거나 소통을 했더라면 좀 더 나았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오해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지적받은 부분 중에서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 부산시가 해왔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최근 걸 보면 센텀시티, LCT 이런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그 꼭 필요한 개발이라면 해야 되겠죠. 공정하고 하지만 또 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개발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KBS의 입장인데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 뭐 시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에 있어서는 센텀시티가 전국에서 뭐 이렇게 잘된 개발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들의 사례를 저희가 잘 살펴서 센텀 2지구도 센텀 시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그동안 보도해오기는 센텀 시티도 사실 완벽하게 잘된 개발만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입장이 좀 다르신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산업 용지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센텀 2지구는 산업입지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 이상이 산업용지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조금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거돈 시장께서 난개발을 막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센텀 2지구 사업을 보면 그냥 전임 시장이라든지 전 시정처럼 그런 식으로 개발 집중 또 세수 확보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역시 오거돈 시장 현 체제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지적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난개발은 막아야 된다고 저희 시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부산과 같은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유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형상 변경이 일어났던 이런 센텀 2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산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핵심 시설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우려를 같이 고민해가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센텀 2지구 개발 사업에 정말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산시정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던 센텀 2지구 관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센텀 2지구 예정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풍산 부산공장 땅에 대해서
국방부가 특혜를 준 사실이 문서로 공개됐습니다. 방위산업이란 원래 목적이 아니면 땅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묶어놨다가 슬그머니 이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텀 2지구 사업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1년 1월 국방부와 풍산이 맺은 합의서. 당시 육군 제1조병창의 소유권을 풍산으로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와 풍산은 얼마 뒤 국유재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매매 가격은 259억 9천여만 원. 구두로만 전해진 풍산 땅 매매 가격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제8조입니다. 군수산업 목적을 폐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군수산업 용도로만 땅을 쓰라는 겁니다. 이 조항은 특약사항으로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 등기가 계약 체결 18년 뒤인 1999년 4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승인 없이 풍산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떠한 의도로 이걸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방부에서 스스로 나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올바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센텀 2지구 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땅을 헐값에 넘겨준 것도 모자라 특약사항을 스스로 풀어준 것은 풍산의 개발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특혜 중의 특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매입부터 개발 계획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의혹투성이인 센텀 2지구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이 개발이 재벌의 특혜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조건에서 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적폐에 동조하는 일이 아니냐. 저는 엄중하게 이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풍산 땅 계약서 문건과 특약사항 해제 사실 공개에 대해 국방부와 풍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센텀 2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 큰 변수 하나가 더 등장했습니다. 풍산 부산공장 노조가 이대로 풍산 땅이 매각되면 대책 없이 일터를 뺏기게 된다며 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풍산과 풍산홀딩스로 구성된 풍산 부산공장.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출근길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센텀 2지구 사업 추진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본 풍산 노조. 하지만 공장은 어디로 이전하는지 또 고용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질 않자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우리 사원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사원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망가할 수 없다. 앞으로 풍산 노조는 투쟁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계획. 노조는 이달 말부터 매주 한두 차례씩 부산시청 앞 집회 선전전에 나서고 나아가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의장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풍산 부산공장은 센텀 2지구 예정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노조가 공장 이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사업 진행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단체 협약상 노사 합의 없이 옮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기 때문에 그 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풍산이 일찍이 매각한 풍산 마이크로텍 해고 노동자들이 시작한 센텀 2지구 사업 반대 운동. 여기에 풍산 소속 노조가 가세함에 따라 사업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KBS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센텀 2지구 사업 문제는 부산시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혜 비리와 졸속 추진에 대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혜 개발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는 센텀 2지구 사업이 시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서 센텀 2지구 사업 과정의 부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KBS 보도로 알려진 엉터리 수요 조사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부산시가 밝힌 8만 4천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허수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 어디 자료를 다 뒤져봐도 이게 제가 납득할 만큼 계산이 안 됩니다. 8만 4천 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산이 됐고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아르바이트자를 8만 4천 개 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심각한 반여동 일대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부산시는 여전히 두루뭉술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해운대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터널을 만들어서 나오면 대단히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당장 센텀 2지구의 교통 대책으로서 지금 판단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한 센텀 2지구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틀에 박힌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잘 되면 이제 민선 7기 시장님의 대표 실적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우리 부산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잇따른 졸속 추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의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와 입체적인 사업 추진 비전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